법원 앞에 자주 오긴 하는데 법원 자체를 우째해보겠다라고 오는 일은 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모여 앉은 게 참 색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살면서 법원과 법 판결 관련해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대충 보면 재벌들 판결 나오는 거 보면 다 그러잖아요. 역시나 그래 되네. 근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불평불만은 하지만 그래도 그냥 살아갑니다. 무작위는 없는 게 죄지 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법인데 지대로 돌아가겠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달라져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앞서 피해를 직접 당하신 우리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거 외에도 많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을 당하신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늦게나마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했습니다. 일본 법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시효가 지났다고 줄줄이 기각당했습니다. 더 시간이 흘러서 대한민국의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1심에서도 2심에서도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서 그나마 희망을 볼 수 있는 판결을 보았고 파기환송심에서야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용 당했던 이분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순순히 내놓을 놈들 아니죠. 매나 또 이 소송을 또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판결을 기다리는데 저도 법은 잘 모릅니다만 보통 이런 판결은 쟁점이 따로 새로 생기지 않으면 파기환송심 결과를 그대로 받아서 신속하게 신속하게 선고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약도 없이 계속 미뤄지기만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처음 소송을 했던 9분 중에 7분이 돌아가시고 이제는 2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미뤄져야 했는지 다들 궁금했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소위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 재판 당시 판사가 변호인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에서 아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으니 변론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된다. 또 있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또한 검찰에서 기소조차 하지 않았으니 변론 준비하지 않으셔도 된다. 변호인단은 그 내용을 뺀 나머지 내용의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진행되었고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로도 진보적 민주주의도 모두 인용해서 판결을 내린 결론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재판을 진행하던 그 판사와 판결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의문은 있었지만 의심은 가지만 어떻게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에 대해서 지위가 박탈되는 것에 대해 소송이 있었습니다. 행정소송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법원 행정처에서는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서 자신들 나름의 전략을 짭니다. 무려 4가지 시나리오를 생산합니다. 그 중에서 그 모든 시나리오는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이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첫 번째는 좀 무리수고 4번째는 우리한테 제일 안정적이다 자평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썼는데 10개월 뒤에 그대로 적용된 것은 자기들이 봐도 무리수가 있다던 첫 번째 시나리오가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영화 타짜를 보면 도박꾼들이 사기를 칠 때 적어도 지 손모가지 걸고 사기를 치고 합니다. 근데 요번에 사법농단 이거를 보면 재판부는 지 손모가지 건 거 아니에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걸었고 역사를 걸었고 정의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걸어놓고 거래를 하고 사기를 친 거죠. 이게 사법이고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이 수사를 좀 잘못하면 검찰에서 조사를 더해서 좀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부족하면 재판정에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면서 그나마 좀 억울한 이야기 줄이라고 이야기를 더 해볼 여지가 있는 게 우리나라 사법 제도겠죠. 그렇게 공정하게 판결을 하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공정 어디 갔습니까?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공정하게 판결하랬더니 권력이 알아서 사법 독립을 갖다 바치고 자기들의 입속과 생존을 도모하지 않았습니까? 이제사 이런 것들을 좀 밝히자고 이야기합니다. 단편적으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분노를 금할 길이 없지만 이제사 밝혀보자고 하는데도 기초적인 자료를 조사하는 영장조차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부된 영장 90%가 기각됐다고 하죠. 화가 납니다. 분노가 치밉니다만 한편으로는 고맙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었던 그 당시에 사법농단 문제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꿋꿋이 쌓여 있었던 적폐, 사법부의 적폐, 지금 모든 것이 사법부의 적폐로 귀결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함께 숨기고 숨기면 숨길수록 우리는 알아가겠죠. 너희들도 공범이고 적폐의 한 통속이다.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세운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 속에서 사법부를 독립시켜줬습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국민을 배신하고 자신들의 입속을 채렸습니다. 이대로 지나갈 순 없습니다. 사법부에 맡겨둘 수도 없고 정부에 맡겨둘 수도 없습니다. 이젠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청산 되는 그날까지 함께 싸웁시다. 고맙습니다.